사람이 참 그래요. 젊을 땐 사랑 하나면 다 버틸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이 들어보니까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결국 나 자신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1, 서류상으로는 아직 귀여운 여성이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혼자가 되어버린 여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혼까지 갔다가 그래도 다시 나를 찾게 됐는지 그 얘기를 조용히 털어놓아 보려고 해요. 혹시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마음이 매일같이 무너져 내리는 분 혹시 계시나요? 그렇다면 제 얘기가 조금은 당신을 덜 외롭게 해줄지도 모르겠네요. 그날도 별거 아닌 저녁이었어요. 된장찌개에 고등어 한 토막 그리고 김치 하나. 뭐 늘 그렇듯이 소박한 밥상이었죠.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습관처럼 내놓은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휴대폰을 식탁 위에 탁 올려놨어요.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유독 그 휴대폰 화면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휴대폰이 띠링띠링 소리를 내며 계속 울려댔어요.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두고 허겁지겁 휴대폰을 뒤집어 놓더니 아 오늘 왜 이렇게 연락이 와? 하면서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낯설었어요. 30년 넘게 본 사람이라 알거든요. 저건 편한 웃음이 아니라 뭔가 감추는 사람의 웃음이라는 걸. 회사에서 연락 와? 제가 무심한 척 물었죠. 뭐 그냥. 대답은 분명 회사라고 했는데 눈빛은 회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별거 아닌 장면이죠. 근데 이상하게요. 그날 이후로 그 휴대폰이 자꾸 제 눈에 밟혔어요. 그날을 기점으로 남편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퇴근 시간이 평소보다 서서히 늦어졌어요. 원래는 저녁 6시 반이면 들어오던 사람이었는데 7시, 7시 반, 8시. 요즘 일이 많아. 입버릇처럼 같은 말만 반복했죠. 옷 스타일도 슬쩍 바뀌었어요. 평생 와이셔츠 손질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거울 앞에서 카라를 정리하고 넥타이 매무새를 만지작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바로 샤워실로 직행했어요. 예전엔 소파에 털썩 앉아서 아이 허리야 하면서 뉴스를 틀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향기가 바뀌었어요. 낯선 향수 냄새 혹은 익숙하지 않은 샴푸 향. 사소한 거지만 사람이요. 30년을 같이 살면 이상한 건 금방 느껴져요. 그런 날이 계속되니까 제 마음속에 작은 점들이 찍히기 시작했어요. 혹시, 설마, 처음에는 그 생각조차 제가 너무 나쁜 사람 같아서 머릿속에서 억지로 밀어냈어요. 아니야. 설마 얘가 그러겠어. 내가 괜히 예민한 거지. 근데 이상한 게요.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거 있죠. 어느 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에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그냥 놓여 있었어요. 화면이 톡하고 켜졌는데 거기 이름이 하나 뜨더라고요. 하나씨.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올라오는 메시지. 오늘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혹시 와이프 눈치 보이는 건 아닌지 유티브. 순간 손이 얼어붙었어요. 그대로 화면을 닫아버리고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조용히 내려놨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밥상을 치우기 시작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냥 그때는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 후로도 저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이상한 향기가 나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아도 그냥 눈을 감았어요. 아니 어쩌면 못 본 척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스스로를 속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고요?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내 30몇 년의 결혼 생활이 한꺼번에 부서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친한 동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야, 너 혹시 남편 때문에 속 썩지? 그 말에 울컥하고 눈물이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야, 괜찮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날 밤 혼자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그냥 소리 내지 않고 엉엉 울었어요. 나 뭐가 이렇게 초라해졌지? 거울을 봤는데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군데군데 섞여 있고 팔자주름은 깊어져 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까지 내려와 있더라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그래서 버려진 걸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사람 인생이 진짜 드라마처럼 흘러갈 줄은 몰랐어요. 그날도 별거 아닌 날이었어요. 토요일 오후. 남편은 회사 사람들하고 회식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심하게 불안했어요. 오늘은 그냥 나가보자. 저는 갑자기 코트를 걸치고 집을 나섰어요. 어디로 갈지 정해진 것도 없었어요. 그냥 발길이 이끄는 대로 걷다가 문득 남편 회사 근처 카페가 생각났어요. 거기. 예전에 제가 한번 같이 가본 적 있거든요. 커피가 맛있다고 남편이 데려갔던 곳. 설마 거기겠어? 그러면서도 발은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카페 유리창 너머로. 아니 훤히 보이는 자리. 그곳에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짧은 머리에 단정한 회색 코트를 입은 제 또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둘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웃는 얼굴을 저는 오랜만에 봤어요. 집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얼굴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쾅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아, 이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나랑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 장면을 보고 제가 바로 달려 들어가서 물컵을 확 엎고 난리를 쳤냐고요? 아니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유리창 밖에서 잠깐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섰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에는 계속 질문 하나가 맴돌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기로 했어요. 왔어? 나는 평소처럼 말했고 남편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들어왔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카페 좋았어?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창밖에서 다 봤어. 당신이랑 그 사람. 공기가 뚝 하고 잘린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탁자에 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리고 아주 조그맣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미안하다니. 그게 다야? 남편은 그제야 입을 뗐어요. 나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 처음에는 그냥 위로가 필요했을 뿐이야. 회사에서 스트레스도 많고 집에 와도 우리는 맨날 건강 얘기, 애들 얘기, 돈 얘기만 하잖아.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처음이었어. 그 말을 듣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위로받았겠지. 그럼 나는? 나는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고 집안 일 다 떠안고 살았는데 나는 누구한테 위로받았는데? 말을 하다가 목이 메어와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이미 내 옆에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 그럼 어떻게 할까?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이랬을지도 몰라요. 한 번만 봐줄게. 다시 그러지 마. 근데 이상해요. 그 말이 목구멍에서 도통 나오질 않더라고요. 누군가를 붙잡기에는 제 마음이 너무 많이 부서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뭐라고? 이혼하자고. 당신이나 나나 이제는 서로에게 책임만 남은 사이잖아. 사랑도 미안함도 이제는 다 낡아버린 사이.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눈물보다 해방감이 먼저 밀려왔어요. 물론 무섭기도 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이제 와서 혼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떨리는 일인지 잘 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이 아니면 나는 평생 이 사람의 그림자 안에서만 살겠구나. 그건 싫었어요. 정말 싫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러 가던 날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구청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지금 돌아서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고 또 참고 살 수도 있겠지. 근데요, 제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어요. 넌 이제 더 이상 포기하지 마. 그 목소리를 따라
발을 떼었어요. 직원 앞에서. 서류를 내밀고 이혼 접수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더라고요. 서류에 도장을 꾹 찍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이상한 공허함이 휑하고 밀려왔어요. 이게 끝이구나. 내 30몇 년의 결혼 생활이 참 이렇게 한 장의 종이로 끝나는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유난히 낯설어 보였어요. 세상은 똑같이 돌아가는데 나만 혼자 새로운 세계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 그게 이혼 직후의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짐을 빼고 나간 집은 정말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옷장 한쪽이 비어있고 신발장에 낡은 구두가 사라져 있고 욕실 선반 위에 면도기와 남자 향수도 사라져 있었어요. 아, 정말 갔구나. 그제야 현실이 와 닿더라고요.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는데 집 안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소음처럼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남편 코 고는 소리라도 있었거든요. 그 소리가 그렇게 미웠는데 막상 사라지고 나니까 허전하더라고요. 며칠 동안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잤어요. 혹시나 휴대폰이 울리면 혹시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건가? 기대 아닌 기대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참 우스운 거죠. 이혼하자고 먼저 말한 것도 도장 찍자고 한 것도 다 저였는데 사람 마음이 그래요. 결정을 내리고도 계속 흔들려요. 문득 거울을 봤어요. 그 안에 비친 저는 마치 내가 아닌 사람 같았어요. 눈은 퀭하고 머리는 정리도 안 되어 있고 옷은 늘어진 집안 일용 티셔츠. 내가 언제부터 이 모습으로 살고 있었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언제부터인가 제 삶의 우선순위에서 나는 사라져 있었던 거예요. 항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다가 막상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혼의 상처보다 그게 더 아프게 다가왔어요. 그래, 이제부터라도 다시 나를 찾아야겠다. 그게 제 두 번째 결심이었어요. 첫 번째 결심이 이혼이었다면 두 번째 결심은 나를 되찾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은 머리를 자르는 것이었어요. 30년 동안 남편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늘 길게만 기르던 머리카락을 짧게 잘라버렸어요. 거울 속에서 가볍게 잘려나간 제 머리를 보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원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꾸미자. 그 다음엔 옷장을 정리했어요. 남편 셔츠와 넥타이를 치우고 낡고 큰 티셔츠 대신 예전에 좋아했던 원피스를 꺼내 입어봤어요. 몸매가 예전 같진 않았지만 그래도 거울 앞에 서서 괜찮아, 아직 나쁘지 않네 라며 스스로를 토닥여 봤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바로 그림 그리기. 젊었을 때 미대를 가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포기했었거든요. 이제라도 해보자. 남은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주 1회 그림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연필 손도 마음처럼 안 나갔지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르신, 이건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는 동안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저는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 이혼 후 가장 어색했던 건 혼자 밥을 먹는 일이었어요. 평생 누구 밥 차려주느라 바빴지 나 혼자 먹으려고 밥을 지어본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대충 라면으로 때우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오래가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걸까? 그래서 어느 날은 저를 위해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봤어요. 잡곡밥에 나물 2가지, 계란말이, 김치에 된장국 하나. 상 위에 올려놓고 보니까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밥을 짓자. 그날 이후로 혼자 먹는 밥상이 조금씩 덜 외로워졌어요. 밥을 먹고 나면 가끔씩 집 앞 공원을 산책했어요. 혼자 걷는 길이
처음에는 허전했는데 어느 날 문득 노을 지는 하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세상이 이렇게 예뻤나? 마음이 바닥을 찍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풍경들이 있더라고요. 이혼하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참 다양했어요. 야, 내 나이에 이혼을 왜 해? 그냥 참고 살아.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그냥 눈 한 번 감지 그랬어. 너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 말들이 처음에는 칼처럼 꽂혔어요. 내 선택이 틀린 걸까?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걸까?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인생은 결국 내가 책임지는 거야. 우리는 남의 삶에는 그렇게 쉽게 말하면서 정작 자기 인생에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지.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남의 말보다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듣기로. 그리고 과거의 저와 조금씩 작별하는 연습을 했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보면서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 이때는 나름 행복했지. 이 시간들까지 다 지우고 싶지는 않아. 근데 이제는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도 없지. 사진을 다 버리진 않았어요. 그냥 박스에 넣어서 옷장 깊은 곳에 밀어 넣었어요. 언젠가 먼 훗날 그냥 추억으로 꺼내볼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다른 감정이 생겨났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몇 시에 들어오는지, 밥은 먹었는지 늘 남의 일정에 맞춰 살았는데 이제는 오늘 나는 뭘 하고 싶지? 이 질문을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던지게 된 거예요. 어느 날은 혼자 영화관에 가봤어요. 처음에는 혼자 티켓을 끊는 것도 팝콘을 사는 것도 어색했어요. 근데 막상 영화가 시작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찮네.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마음껏 보면 되고. 또 어느 날은 혼자 기차를 타고 근교로 나들이를 갔어요. 조용한 시골 마을 카페에 앉아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들판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그래, 나 아직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구나. 그때 처음으로 이혼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다른 감정이 생겨났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몇 시에 들어오는지, 밥은 먹었는지 늘 남의 일정에 맞춰 살았는데 이제는 오늘 나는 뭘 하고 싶지? 이 질문을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던지게 된 거예요. 어느 날은 혼자 영화관에 가봤어요. 처음에는 혼자 티켓을 끊는 것도 팝콘을 사는 것도 어색했어요. 근데 막상 영화가 시작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찮네.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마음껏 보면 되고. 또 어느 날은 혼자 기차를 타고 근교로 나들이를 갔어요. 조용한 시골 마을 카페에 앉아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들판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그래, 나 아직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구나. 그때 처음으로 이혼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나를 버린 사람은 남편일까? 물론 그 사람의 외도는 잘못이에요. 그건 변명할 여지가 없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질문도 떠올랐어요. 나는 언제부터 나를 버리고 살았지? 남편과 아이들, 시댁과 친정, 주변의 기대와 시선. 그 모든 것에 맞추느라 정작 나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니 어쩌면 가장 먼저 나를 버린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상하게 남편에 대한 미움이 조금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 당신은 당신대로 약했고 나는 나대로 나를 돌보지 않았지. 물론 이게 남편을 용서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다만 평생을 원망만 하면서 살기엔 내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남편이 아니라 나를 버렸던 나를 조금씩 용서해 보기로 했어요. 60이 넘었는데 무슨 꿈이냐고요? 근데 있더라고요. 새로운 꿈이. 그림 수업을 몇 달 다니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 나중에 동네 작은 전시 한번 해보세요. 어르신 그림에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내 그림에 이야기가 있다고? 어쩌면 제가 다시 살아갈 이유가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엔 집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짧은 글도 함께 적어봅니다. 캔버스 위에 내 마음을 그리고 그 옆에 짧게 메모를 남겨요. 이날 나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무섭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오늘 혼자 먹은 김치볶음밥이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랐다. 나는 이제 조금씩 나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써내려 가다 보면 문득 깨닫게 돼요. 아,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단순히 숨만 쉬는 게 아니라 나답게 살아갈 수 있구나.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지금 당신도 마음 어딘가가 무너져 있는 상태일지도 몰라요. 배우자의 외도, 배신감, 이혼 고민, 혹은 이미 이혼을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분도 계시겠죠. 제가 대신 그 마음을 말해 볼게요. 나는 그래도 살고 싶어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으로. 그게 우리의 진심 아닐까요? 혹시라도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제가 감히 이혼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선택은 철저히 당신의 몫이니까요. 다만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당신 자신을 제일 먼저 생각하세요. 평생 남들 눈치 보며 살았잖아요. 이제는 내 마음의 눈치를 좀 봐도 되지 않을까요?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침대에 누워 숨을 고르며 지나온 시간을 떠올릴 때 그때의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이혼은 끝이 아니었어요. 생각해보면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을 여는 시작이었어요. 물론 여전히 외로울 때도 있고 문득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외로움이 온다고 해서 내가 틀린 선택을 한 건 아니라는 걸. 눈물이 난다고 해서 내가 약한 사람인 건 아니라는 걸. 나는 이제 그저 나답게 살고 싶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건 60이 넘은 나이에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도 혹시 마음 한구석에서 이렇게 속삭이고 있지 않나요? 나도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 그 마음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이미 당신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싹트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르니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멀리서 조용히 응원할게요. 괜찮아.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리고 당신이 언젠가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마지막에는 그래도 나를 선택해서 다행이야.